네, 마감 전략 2부 출발합니다. 자, 오늘 박스권 상단을 향해 영차 달려가는 양대 증시입니다. 지수 흐름부터 잠깐 짚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 외국인도 매도세를 확대하면서 2,600포인트를 하회한 후에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좀 발생하는데요. 장중에 918포인트대 고점 터치하고 고점 근처 에서 주가 지수를 계속 형성해 나가다가 지금은 살짝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양대 지수 모두 금요일 날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낙점한 8월의 주도주 어딜까요? 바로 로봇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건 고카트라는 물류 자동화 로봇인데요. 아마 오늘의 주인공은 유진 로봇이 아닐까 싶어요. 유진 로봇이 얼마나 대단한 로봇을 만들었을까 하고 본 건데 이 고카트라는 기계였습니다.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500kg 그리고 150kg, 250kg이라는 정말 무거운 짐들을 이 로봇이 사람을 피해서 쏙쏙 피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이 대단한 기술을 LG U+와 함께 좀 해나가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한 거고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나 좀 뜯어봤더니 로봇 청소기,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 판매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이 두 사업 부분에 투자를 진행한 건데요. 이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차 제조를 할 때 만드는 자동화 장비입니다. 고객사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독일의 콘티넨탈 그룹이 있었고 연간 318%, 2021년부터 22년 1년 동안 318%의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이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장비 사업도 너무나 잘 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그 고카트 물류 로봇 시장은 바로 유진 로봇의 미래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500kg이라는 엄청난 하중을 견디고 또 이동까지 해내는 그 로봇은 올해 6월부터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성장성이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유진 로봇에 그럼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건 잘 모르겠다.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쏠림 현상 우려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태고 유진 로봇의 주가가 이번 한 주 동안 5,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쪽에서는 투자 경고 지정을 예고했고 그 결정은 8월 24일 날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유진 로봇 오늘도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투자 관점은 잠시 뒤에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열어볼게요. 자, 수조 원대 계약 성공, 모든 게 다 최초, 현대모비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에 이 전동화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는 비공개긴 한데 예상컨대 수조 원대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글로벌 전동화 부품 시장을 현대모비스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의 울산 그리고 중국, 체코에 거점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스페인, 미국까지 거점을 확대해서 고객사들도 넓히고 이 공급을 더 많이 해내겠다라는 포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최초냐면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계열사 외에 이렇게 전동화 부품을 공급한 게 최초고요. 이 전동화 부품 시장 자체에서 수조 원대 규모가 계약이 체결이 된 것도 처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부품 수주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파르게 실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스바겐을 통해서 빅딜의 물꼬를 트다 보니까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같은 또 다른 고급 자동차 회사들에도 이 전동화 부품 수주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 단에서 오늘 부품주들이 또 집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좀 알아볼까 하고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온시스템의 오늘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신 교보, 미래에셋 이 세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한온시스템 앞으로 실적 개선 될 거다라는 거였고요. 특히 교보증권에서는 롤스로이스의 첫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 전기차 스펙터에 한온시스템이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에서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쪽이 바로 명신산업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현대차 기아향 실적이
수익이 33%나 증가했다라고 하죠. 현대모비스가 일을 잘하면 그 납품사들도 낙수효과를 받아가기 때문에 명신산업에 대한 집중도도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도 지금 너무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다시 리레이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더 좋은 흐름인데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상한가 도달에 성공했고 코츠 테크놀로지도 상한가 시도에 지금 구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Y랩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 브리핑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주에 너무 좋은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6%대 급등, 뷰티스킨 6% 상승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영위할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바이오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였고 최근에 미국의 레비티라는 그 제약 업체의 중국 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K2 전차의 두뇌를 만든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표현을 했는데 전차, 항공기, 무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 업체들이 고객사다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두 종목은 입사 동기입니다. 어제 상장했고 오늘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Y랩은 지난주 소개를 드렸는데 네이버 웹툰이 지분 9%를 넘게 보유하고 있어서 네이버 웹툰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뷰티스킨은 최근에 중국 소비주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뷰티스킨이 주장하기를 중국 시장만을 겨냥한 브랜드가 따로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브랜드 보유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도 또 새롭게 IPO하는 종목들 기대가 되는데 일단 상반기에 상장한 종목들도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테마들에 관해서 자세한 투자 관점은 프로의 시선에서 챙겨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되나요?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박스권 상단을 향해 올라오는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좀 봤습니다. 이번 주는 상단 돌파보다는 하단을 지지하는 데 힘을 썼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 오후장 다시금 또 기조가 바뀌면서 초잔도체 중심으로 매기가 또 쏠리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까지 두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 대행 부대표 모셨고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시장 질문부터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루 어떻게 보셨어요? 우원명 부대표님, 오늘도 좀 갈피를 못 잡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2,590선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시가 고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물가 발표 이후에 연착륙 되나 보다, 안도하는 분위기보다는 여전히 긴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느 쪽으로의 해석이 더 유효했다고 보세요? 일단 좀 나온 그 수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친다면 물가가 좀 불안정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중간하게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예를 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기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또 공격적으로 또 금리를 또 인상할 거냐? 이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를테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큼 나오고 그와 연관돼서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인상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의 어떤 언급들은 물론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좀 약해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사실은 예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어떤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얼만큼 진행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까지 경기 회복과 관련된 숫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그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들이 나와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2분기 실적은 뭐 나름 좀 선방한 걸로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분기를 좀 넘어서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수치로 확인이 되면 주가는 그때 뭐 상승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 움직임은 사실 크지 않을 걸로 여전히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중동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수는 그렇게 뭐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면 상승 탄력도 상당히 양호하고 매기를 좀 받으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역시 뭐 오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집중하는 극단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극단적인 시장이었다. 그렇군요. 지수가 이제 4주 만에, 코스닥은 3주 만에 양봉 전환 될 거로는 보이는데 그 안에서 지수보단 종목으로 답 찾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 기세가 아주 강렬하진 않고 바이오, 중국 소비주, 로봇 이쪽으로 분산되는 흐름 보이지 않았습니까? 차 의원님, 그런 가운데 MSCI 편입 이슈도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셀 온으로 해석하세요. 이 안에 2차 전지, 반도체, 엔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하는 종목인 이 4개 편입 종목이 서로 좀 엇갈립니다. 에코프로는 여전히 하락, 하나오션은 다시 하락 반전, JYP 엔터와 한미반도체는 또 상승을 유지했는데 이 수급과 오늘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주가 흐름이었다고 해석을 하세요? 이것을 저는 오늘 하루짜리로 보셔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것들이 이미 예견이 돼 있었던 것들이고 이 네. 종목들이 갑자기 MSCI 지수 편입 이게 아니라 이미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던 것들이에요. 따라서 MSCI 지수에 들어간다.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편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편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편입하는 건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MSCI 지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선물과 연계된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를 이미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배당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은 12월 말에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되지만 배당주 투자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10월 초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월 초에 샀다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MSCI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 선반영은 저는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그러면 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올라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주변주들을 보십시오. 오늘 한미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도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금양도 빠집니다. 하나오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빠집니다. JYP엔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YG엔터도 올라갑니다. 주변주들을 보면 같은 카테고리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MSCI 지수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선반영이고 누구는 선반영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변주들을 보면 끼리끼리 뭉쳐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31일 자정까지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편입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서서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갑자기 확 들어올 것보다는 20여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들어올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새로운 공매도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것은 MSCI를 추종하는 파생과 관련된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셀온, 이제 재료는 끝났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30일 장 마감, 종가상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리밸런싱이. 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 될 거라는 말씀인데, 기관 수급 들어오면은 이들 종목 중심으로는 다시 재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글쎄요, 뭐 그 재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네. 이제 이 이벤트 드리븐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펀드멘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건 일시적인 수급이고요. 더군다나 MSCI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기업의 펀드멘탈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MSCI 지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하나의 펀드를 만든다. MSCI 지수를 추정한다. 그러면 다음 달이건 다다음 달이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걸 끝났다 안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벤트 드리븐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본질 가치에 집중할 시기로 변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장이 전개가 될까요? 우원명 부대표님, 월화 주 초보다 만회하면서 한 주 마무리가 됐는데 지수보단 종목에 답이 있다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큰 매크로적인 빅 이벤트는 없잖아요.
중소형주들이나 실적이 나올 텐데 여기에 그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다음 주 뭐, 핵심이 뭐예요? 아무래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 거의 막바지인데요. 뭐 나오는 종목들이 뭐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할 걸 판단이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음 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들이 첫 번째는 중국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일부 이제 올라가고 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단체 여행을 이제 허용하면서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이나 카지노,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중국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쪽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쪽 종목들의 어떤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트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시장은 잘 계속해서 보시는 그대로 IT나 뭐 자동차, 종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이를테면 뭐 이제 전방산업 같은 경우들의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들이 이제 반대적으로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내수 관련된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 쪽으로 조금 틀어서 수급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중국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중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투자 심리가 비교적 살아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그 학회와 연관된 부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유한양이나 동아ST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보시면은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일부 이제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 중심이겠죠. 물론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관련해서 뭐 지노믹틸이나 뭐 요즘에 이제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바이오주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나 내용에 맞춰서 재료가 좀 있고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다음 주도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시장이 한 축 큰 어떤 그 키를 쥐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사실은 최근 들어서 보시면 수급이 과거 그 2차 전지들이 움직일 때보다는 수급이 상당히 좀 분산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과거만큼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상당히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양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수급적인 분산 효과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와 연관된 종목들이 장중에 혹시라도 다음 주 중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의 밀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정고점까지를 뭐 기대하시지는 마시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여전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보시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다음 주를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반등만 나오면 조금 물량을 소화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좀 부딪히더라고요. 오원명 부대표의 이야기와 함께 다음 주 전략의 섹터들의 흐름 중심축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응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어느 쪽을 보셨을까? 사실 어젠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또 로봇이 전체적인 기세가 좋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지금 장중 탄력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TPC는 상한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유진 로봇이 윗골이 달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전환됐습니다. 자, 2분기에 조금 쉬었었던 로봇주가 다시 2차 랠리를 가느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모아졌거든요.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ETF에 자금 들어온다 그러면 다들 좀 성행하면서 자금이 다시 몰리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이었을까요, 위원님? 로봇에 대한 ETF 자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로봇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저는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로봇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뭔가 하나가 나오면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을 확 주죠. 로봇이 들어오면 뭐 차용주 같은 로봇이 와가지고 뭐 음식을 서빙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각자 투자자들마다 마음속에 있는 로봇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쉽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로봇과 단적인 UAM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UAM 처음에 나왔을 때 온 하늘에 다 UAM이 날아다니면서 택배도 해주고 뭐 사람도 실어 나르고 인천공항도 가고 막 했는데 관련주들 지금 어떻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만 기업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어떤 로봇을 하나 만들어냈다. 지금 우리가 뭐 서빙 로봇을 만들어냈다. 도대체 몇 대를 팔아야 기업이 이익이 날까요? 그럼 몇 대나 팔릴까요? 그리고 몇 대가 팔린 이후에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집에 하나 사면 몇 년을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의 어떤 오해다라고 하는데 이게 소비재랑은 좀 다르죠. 라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하루에 2개씩 먹으니까 1년 10달 먹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로봇을 만약에 라면 끓여주는 로봇이 하나 들어온다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개념이죠. 한 사람당의 소비량이 좀 제한적이다. 그렇죠. 제한된다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뭐 하나씩 이제 개발하는 과정.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임계점이 오면 폭발할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정리해드리자면 테마주 영역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의 이제 어떤 협업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주가 그렇죠. 퍼포먼스를 못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잊고 계셨던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로봇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CES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하는데 아직까지 그 회사는 적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가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와 있고요. 여전히 적자인 회사고요. 여전히 퍼포먼스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까지 보시게 된다면 로봇주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투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로봇을 투자할 때는 테마주 영역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을 끌고 가는 것은 다소 결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2차 전지의 단기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이동하는 모습. 그 뭉칫돈이 로봇에 최근 단기적으로 들어온 건 맞는 거예요? 일단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저는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아니고 시장에 항상 있는 트레이딩 자금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한때는 2차 전지로 들어갔다가 네.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게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갔죠? 우리가 초전도체로 갔었죠. 그게 또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죠?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갔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도는 네.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 잘못 엮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고통을 당하실 수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테마주로서 보셔야지 그 트레이딩 자금은 정말 이것에 대한 실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에 들어가서 내가 5, 6% 이상만 수익을 내면 된다. 근데 그들이 지금 주머니가 두둑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네, 네. 하나의 시장 현상으로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안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땐 어떨까요? 우원명 부대표님, 같은 시각으로 로봇주를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 안에 원래 1차 랠리 때 대장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그리고 오늘 시세 놓고 봤을 때 유진 로봇이 치고 올라오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한 주 동안만 보면 거의 100% 가깝게 고점 대비 올라오는 저점 대비 올라오는 모습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등에 업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대장주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뒤바뀐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라면을 좋아하시는 차영주 소장님 보시니까 농심 주가가 오늘 10% 올랐네. 라면주가 좋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노보 로보틱스가 일단 로봇 관련 주식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한 15%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삼성 이야기 나오면 뭐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고요. 근데 사실은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가야 될 그 산업의 성장 뭐 이런 부분 당연히 뭐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사실은 로봇 산업에서 로봇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뭐 지능형 로봇 중에 산업용도 있고 이제 서비스용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휴머노이드라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인간처럼 비슷하게. 그게 이제 휴보라 그래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실제로 만든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이제 강하게 반응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수준입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더 시총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더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뭐 네.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LG U 플러스하고 이제 물류 로봇 협력 관련해 가지고 앞서도 이제 리포터 관련된 내용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로봇 영역의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데 차영주 소장님 말씀 비슷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수급의 어떤 자금의 어떤 그 흐름이 이를테면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로봇 산업의 성장은 당연히 필연적이겠죠. 다만 시간은 지금 인공지능도 뭐 상당히 어려운데 인공지능이 얼만큼 모여야 로봇이 어떤 제가 그런 얘기를 과거 들었는데 뭐 슈퍼컴퓨터가 뭐 수백 대를 합쳐놔도 벌이 느낄 수 있는 지각 능력을 못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에
로봇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 가능성,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실적은 뭐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재료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주 의원님도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10월에 발표할 텐데 테크데이도 있고요. 여기서는 의료용 로봇 출시한다고 했고 또 실리콘밸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일부 청사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모멘텀 살아있는 것 아닌지 전략적인 측면 조금 세부적으로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로봇을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의료용 로봇이 같은 동일 선상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고 의료용 로봇이 나오는 것은 자칫 오해하시는 게 제가 예를 드는 게 제가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했을 때 이것을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영상을 판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한다라면 인간을 상상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와는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3시 지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쪽 초전도체입니다. 보니까 로봇 쪽에서 자금 다시 빠지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원익 P&E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파워로직스 고점 높입니다. 더불어 대장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신성 델타테크도 18% 급등 신고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끝난 거 아니었어요, 위원님? 다시 가는데 시세는 논란 없이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요? 이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게 거론한다라는 것은 매수의 관점으로 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보십시오, 자 불구경하십시오라고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갖고 계신 분들 불안하니까 파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혹시 따라서 내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글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신선 델타테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냉정하게 따지고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의 손자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손자가 지금 아직 확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정말 지극한 테마고요. 테마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능하신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 방송 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매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방송 저희 머니투데이를 보시면서 MTN을 보시면서 이걸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아니 그 거래소에서 경고를 발생했는데 제가 감히 여기다 대고 매매를 하십시오 아니십시오를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초전도체가 됐던 로봇이 됐던 앞서 언급드렸던 맥락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게 세게 붙으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이제 서남이 꺾일 때가 언제였죠? 2시에 꺾였죠. 그런 것처럼 꺾일 때 어떻게 꺾였죠? 장중에 30% 변동성이 예. 생겼죠. 그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건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든다라면 그거 각오하고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시에 고점, 다시 3시에 상승폭 반납합니다. 자신이 있다면 뛰어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하이 리스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1분 사이에 벌써 바로 빠져요. 아주 빠지네요. 예. 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님. 예, 오늘 저 솔로엠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솔로엠은 뭐 다른 사업도 영위하지만 ESL 전자기획 포시기 사업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 보시면 2분기 매출액이 5,200억대, 영업이익이 440억, 반기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940억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고요. 원기로 따져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2배 해보면 한 1,900억 정도 올해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지금 뭐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ESL 산업과 관련해서는 ESL 관련해서 전자 가격 표시기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유통 채널, 예를 들면 뭐 큰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주로 사용들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이나 특히 이제 대형 물류센터 쪽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이 여전히 좀 계속해서 우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시총보다 한 20% 상향된 1조 7천억 수준 관련해서 35,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인
25,000원 정도 제시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자로 이제 마트 가면은 가격 네.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솔루엠 35,000원까지 이번 주에 주간 단위로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21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TP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루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우원명 부대표 차영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